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표이사이신 손정희 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손정희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표이사 겸 CEO이자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 구단주입니다. 1957년 일본 규슈 지역의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무허가 판자촌 마을에서 제일 한국인 3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조센징이라는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아버지의 격려와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부에 다녔고요. 대학 시절 1년에 250여 건이 넘는 발명을 했는데 그중 키보드에 단어를 입력하면 뜻을 풀이하고 발음까지 해주는 전자번역기를 개발해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1981년 일본으로 귀국하지만 돈이 없어 경제총합연구소 소유 빌딩의 한 칸을 빌렸으며 소프트뱅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소프트뱅크를 일본 최대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로 키웠고요. 2006년 영국 보드폰의 일본 법인을 사들이며 이동통신회사 스프린트를 1조 8천억 엔에 인수해 일본의 업계 1위인 NTT 도코모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영국의 ARM을 3조 3천억 엔, 하나로 약 33조 원이라는 일본 경제 역사상 최대의 기업 매수 액수로 인수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손정희 회장은 차량 공유 업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디추싱, 싱가포르의 그랩, 인도의 올라, 브라질의 99 등 세계 대부분의 주요 차량 공유 업체 지분을 확보했고 세계적인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하긴 했지만 손정희는 도대체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 그 일을 위해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과감한 행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10대 소년이었던 손정희는 일본 맥도날드 창업주인 후지 타덴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가 쓴 유대인의 장사법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정희는 당시 살고 있던 후쿠오카의 구루메에서 매일 후지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비서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비서의 입장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등학생을 무턱대고 사장과 연결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물러날 손정희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후지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지타 사장님의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부디 한번 뵙고 싶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그대로 메모해서 후지타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했다. 그래도 사장님이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전 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후지타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우직한 얼굴로 듣고 있던 소년에게 후지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컴퓨터 시대야. 내가 너처럼 젊다면 컴퓨터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날 이후 손정희는 컴퓨터라는 말만 들으면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살펴보면 집념이 강한 손정희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물러나는 법이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조언까지 해준 후지타의 넓은 도량 또한 성공한 CEO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손정희의 화법에는 언어의 유창함을 넘어선 짙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또한 손정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회사가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손증의식 표현에 의하면 어떤 시점과 시장 점유율을 기점으로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학 채증형 성장 모델을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익이 2차 함수 곡선을 그리며 어느 시점부터 무섭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손정희가 강조하는 대로 독점적인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점이 되기 전에 플랫폼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점이나 플랫폼을 추구하는 손정희가 좋아하는 사업가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사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19세기 후반, 아직 석유는 고래 기름을 대신하는 등유나 약재로 조금씩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뛰어난 점은 이런 석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빨리 꿰뚫어 본 통찰력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정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특성이나 개념의 집합제라고 하는군요. 시프트란 위치를 옮기다, 이동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정희는 결코 세상을 바꿀 대단한 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나은 특별한 능력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방향성과 그 시기를 읽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2 내지 3년,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후나 20년 후에 꽃피울 사업을 씨앗 단계에서 구분해 내는 능력이 제게는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도 다른 사람보다 강합니다. 손정희는 투자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흐름을 절대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흐름이란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손정희가 대단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CEO 손정희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경제 문맹인에서 조금씩 눈을 띄어나가면서 경제 관련 도서를 읽고 깨우치면서 세계적인 사업가들이나 자본가, 투자자들 중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공통사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알아본 손정희 씨 역시 시대를 앞서 내다보는 통찰력과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이 끝까지 관철시키는 실천력과 결단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호함을 엿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달리는 사람들을 모방하다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작은 성공은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